2022년 세계지리 수능 특강 1단원 대표 기출 확인하기 해설하겠습니다. 1번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억, 가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자, 가 지도는 천하도죠. 천하도는 지도 중심의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등이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 가장자리로는 상상 속의 세계가 표현되어 있어요. 지도 가운데에 중국이 있으니까 중화사상,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네요. 니은, 나에는 경위선이 표현되어 있다. 나는 메르카토르가 제작한 세계 지도죠. 이 지도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자료만 놓고 보면은 경위선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확대 한번 해볼까요? 확대를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가로로 그어져 있는 이 위선과 세로로 그어져 있는 경선이 보이네요. 하지만 우리가 메르카토르가 제작한 이 세계 지도는 굳이 이렇게 확대를 해보지 않더라도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하고 그래서 경위선이 표현되어 있다. 메르카토르가 원통 도법을 이용해서 제작했다. 그 다음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적합하도록 위선과 경선이 직선으로 표시되고 그 다음에 서로 수직으로 교차한다. 이런 것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디귿, 가와 나는 모두 동양에서 처음 제작되었다. 자, 가는 조선 중기 이후에 우리나라 민간에서 주로 제작을 했고요. 나는 16세기에 서양 네덜란드 사람인 메르카토르가 제작한 지도죠. 그래서 디귿은 설명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가와 나에는 모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가는 중국과 그 주변 지역 정도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나는 여기서는 좀 자료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가 이렇게 지금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렇게가 남아메리카,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어요. 신대륙이 표현되어 있죠.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다음 자료의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바로 볼게요. 자료에 있는 글씨를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번, 기억, 지리정보 유치를 나타내는 공간정보에 해당한다. 자, 1955년은 공간정보가 아니라 속성정보죠. 속성정보. 그 다음에 2번, 니은, 유럽보다 라틴 아메리카의 매장이 더 많다. 자, 유럽은 매장 수가 요만큼, 라틴 아메리카는 요만큼이니까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디귿, 원격 탐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이다. 120여 나라에 38,000여 개의 매장을 가진 세계적 규모의 프랜차이즈 업체로 성장하였다. 자, 이건 비행기나 항공기나 인공위성과 같은 원격 탐사를 통해 수집할 수가 없고요. 책이나 또는 인터넷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죠. 그래서 3번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 4번, 리을,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 전략이다. 리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여 지역 특화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옳은 설명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치가 들어간 햄버거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 팔 때는 소고기나 또는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햄버거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각 국가 또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조금씩 다른 메뉴를 만들죠. 이건 맥도날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국제적인 햄버거 프랜차이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5번, 미음 지역 브랜드화 전략에 해당한다. 자, 미음은 빅맥 지수인데 맥도날드에서 파는 빅맥이라고 하는 그 단일 그 햄버거 제품이 국가마다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국가마다 이런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비교할 때 쓰는 대표적인 지표예요. 자, 그래서 이건 지역 브랜드화 전략이 아니라 대표적인
세계화 현상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래서 5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수능 기본 문제 볼게요. 1번, 다음은 지리 노트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바지를 만들거나 항공기를 제조할 때 자료를 봤더니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여러 나라에서 부품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걸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조립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바지를 만들 때는 판매는 영국에서, 지퍼는 일본에서, 실은 다시 영국에서, 염색은 이탈리아에서 여러 나라에서 일을 나누어 맡아서 청바지를 만드는 거죠. 자, 이런 형태를 국제적 분업이라고 불러요.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가나 지도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가는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고요. 나는 조선시대 후기 실학자인 최한기와 김정호가 제작한 지구 전후도 가운데 지구 전도라고 써있네요. 공통점을 물어봤으니까 1번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다. 자, 우리가 나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인 지도고요. 남쪽이고요. 나는 일반적인 방위 표시로서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죠. 그래서 이건 나만 해당하니까 오답이고요. 2번, 오세아니아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자, 가는 12세기에 제작한 세계 지도로서 신대륙,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가 표현되어 있지 않죠. 자, 그에 비해서 나는 조선시대 후기, 이제 서양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어떤 세계 지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건데, 자, 이건 지구 전도니까 아메리카가 보이진 않지만 지구 후도 쪽에 아메리카가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는 여기가 오세아니아예요. 그래서 오세아니아도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오답이네요. 나에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3번, 이슬람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자, 이건 가는 이슬람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거 맞고요. 자, 나는 그 어떤 종교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서 투영법을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제작한 지도가 나 지도죠. 자, 그래서 3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4번, 항해에 실제 이용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것도 설명이 잘못됐죠. 자, 이제 항해의 지도를 실제로 이용하려고 제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나침판을 이용하기에 적합하냐, 그렇지 않냐를 따져보면 돼요. 나침판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향을 정하고서 쭉 가겠다는 어떤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각도가 정확하게 표현되는 지도가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적합해요. 각도가 정확하다? 경선과 위선이 수직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 경선과 위선이 다시 직각, 수직으로 교차하는 지도가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적합하죠. 대표적인 지도로 메르카토르가 제작한 지도가 있어요. 그 다음 5번, 지구 구체설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5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자, 나는 좀 전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가는 지구 구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들었는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가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이슬람 세계에서 지구를 어떻게 인식했냐면은요, 커다란 물통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커다란 양동이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고요. 거기에 포도알, 그러니까 이제 구 모양으로 생긴 지구가 이렇게 절반쯤 잠겨 있는 게 우리 세계다라고 인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구는 절반 정도는 물 위에 드러나 있고 절반 정도는 여기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지구를 구체로 인식한 거니까 옳은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세계 지리에서 공부하는 모든 지도 가운데 경위선이 그려져 있으면 지구 구체설,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서 투영법을 이용해서 지도를 제작한 게 이제 그 증거로 경위선이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면 되는데,
딱 하나 예외가 있는 게 바로 알 이드리시가 제작한 세계 지도죠. 자, 이 지도는 얼핏 보면 이렇게 지금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게 위선으로 착각하기 참 좋아요. 자, 그런데 이건 위선이 아니라 당시에 기후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임의로 그어놓은 선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위선이라 그런다면 경선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로선은 그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는 경위선은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하지만 지구 구체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이건 옳은 설명이에요. 정답은 5번. 3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역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큰 역할을 하였다. 세계화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큰 역할을 하였죠. 그래서 얘는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대표적 사례가 지리적 표시제에 있다. 지역화의 대표적인 사례, 지리적 표시제, 옳은 설명이니까 역시 정답이 아니겠네요. 지리적 표시제뿐만 아니라 장소 마케팅, 그 다음 지역 브랜드화가 대표적인 지역화 전략이죠. 그 다음 디귿, 3번 디귿의 영향으로 질병의 세계화의 영향으로 니은 지역화의 의미와 가치가 축소되고 있다. 이건 뭐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설명이죠. 질병의 세계화의 영향으로 지역화가 축소되고 있다? 가치가 축소되고 있다? 논리적으로 아예 말이 안 되는 설명이라서 3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리을에는 세계화와 지역화를 합성한 단어,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한자로 세방화라 그러는데 글로컬라이제이션이죠. 그래서 이건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5번 미음으로 세계화와 지역화의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활동을 수행하되 문화, 기호, 소비자 행동의 차이 등을 존중하는 것. 그쵸? 앞에는 세계화, 뒤에 부분은 지역화죠. 그래서 5번은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네요. 4번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화이도라고 되어 있는데 송나라 때 제작한 지도죠. 자, 이 화는 중화 사상할 때 화, 중국을 나타내고요. 이는 오랑캐 이자예요. 중국과 중국 주변에 있는, 물론 당시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중국 주변은 오랑캐 국가니까 중국과 주변을 나타낸 지도고요. 천화도는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 약간 네모나게 생긴 이 부분은 중국과 조선, 일본 등 물론 이거 조선에서 제작을 했으니까 실제 세상을 네모나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지도 모양은 이렇게 둥근 형태인데 동양의 전통적인 세계관인 천원, 지방, 사상이 반영되어 있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런데 이 중에 중국과 조선은 그 주변은 실제 세상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바다, 그 다음에 그 가장자리에 있는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이 대륙 부분은 가상의 상상 속의 세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천하도는 실제 세상과 관념 속의 세상을 모두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한 세계 지도죠. 1번 선택지 볼게요. 1번 가에는 경위선이 표현되어 있다. 경위선 같은 거 없죠. 그 다음 나는 돌판에 새겨진 지도이다. 돌판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 가는 나보다 제작 시기가 늦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 화이도는 송나라, 그 다음 천하도는 조선 중기. 자, 이거 역사 지식을 알아야 되냐고요? 그렇진 않아요. 자, 이건 사실 명백한 정답을 찾고 난 다음에 나머지 건 그냥 오답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문제예요. 자, 나는 가보다 지표 공간을 현실적으로 표현하였다. 둘 다 사실 아주 정교하진 않지만 가는 그래도 조선 중국과 당시 중국과 주변 지역을 이제 표시한 거예요. 실제 세계를 표현한 거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나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국과 그 주변은 현실적이지만
가장자리 부분은 상상 속의 세계를 표현한 거다. 현실적이지 않다. 자, 그래서 4번은 잘못된 설명. 그 다음 5번. 가와 나 모두 우리나라가 표현되어 있다. 자, 가 화이도에서는요, 중국 오른쪽, 동쪽이죠. 우리나라를 이제 과거에 중국 애들은 동이라고 불렀어요. 동쪽 오랑캐. 자, 지도에서는 여기가 바로 한반도예요. 그 다음 천화도에서는 가운데가 중국이고요. 여기 중국이라고 글씨가 써 있네요. 그리고 중국 오른쪽 동쪽이 우리 한반도니까 조선이니까 여기가 조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5번.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고 나는 호닐강리 역대 국도 지도네요. 자, 가는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다. 동쪽이 아니라 북쪽이죠. 지도의 위쪽이 동쪽인 대표적인 지도는 TO 지도. 그 다음 가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서양에서 대항해 시대에 항해 목적으로 제작한 세계 지도에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 나는 항해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나가 아니라 가가 되겠죠. 물론 2번 선택지에 대한 설명은 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나는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여 제작되었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가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가 지구 구체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죠. 그 다음 가와 나 모두 아프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옳은 설명. 정답은 5번이네요. 자, 참고로 호닐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제작 연대가 시기가 1402년인데 자, 1402년이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하기보다 거의 100년 전이죠. 정확히는 9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사하라 사막 남쪽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자, 이제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세계 대기 대순환을 공부하면 알 수 있을 텐데 적도 근처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서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하는 범선이 적도를 넘어다니는 건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사하라 사막 때문에 아프리카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이제 넘어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배를 타고도 적도를 넘어가지 못해서 아프리카 남쪽에 이제 끝이 있고 그 아래에 바다가 있다는 걸 이 시기에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나 아니면 이드리시의 세계지도를 보더라도 아프리카 남단은 이제 끝이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땅덩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명나라에 있던 이제 명나라인가? 원나라 말기가 되겠네요. 그때 중국에 있던 이제 지도를 들여와가지고 조선에서 이제 뭔가 정보를 덧붙여가지고 조선 정보를 덧붙여가지고 이게 만든 세계 지도인데 이 지도에는 아프리카 남쪽이 정확하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호닐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이런 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정답은 5번. 6번 다음 자료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르톨라노 해도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포르톨라노 해도는 한 가지 지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잖아요. 이 시기 이후에 항해 목적으로 제작한 여러 지도들을 포르톨라노 해도라고 불러요. 1번 교역의 확대와 함께 표현된 공간 범위가 넓어졌다. 옳은 설명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험치가 쌓이면서 더 넓은 지역까지 표현이 돼요. 그 다음 항구의 위치와 해안 형태를 중심으로 그려져 있다. 항해를 위한 지도니까요.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지도 제작술이 뛰어난 이슬람권에서 널리 제작되었다. 얘는 잘못된 설명이죠. 자, 자료에 제시된 지도만 보더라도 북부 아프리카가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터키가 이렇게 있고 이쪽 흑해가 있고요. 발칸 반도가 있고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고 이베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영국과 아일랜드가 있네요. 잉글랜드하고 아일랜드가. 그래서 이건 지금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제작된 지도잖아요.
이슬람 세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방향을 제시하는 방사상으로 뻗은 선들이 그려져 있다. 옳은 설명이죠. 자, 이 지도는 뭐 군데군데 보면은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직선이 뻗어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자, 이건 왜 표시해 놓은 거냐면요. 여기 나침판 기호가 있는데 이 지점에서 나침판을 이용해서 이 각도로 쭉 가면 어느 지점이 나온다. 여기를 기준으로 쭉 가면 어느 항구가 나온다. 나침판을 이용해서 항해할 때 편리하도록 이렇게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많은 이 직선들 있잖아요. 자, 이건 경위선이 아니에요. 항해를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의로 그어 놓은 거죠.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4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주로 유럽,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지역 등이 표현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네요. 7번 다음 글의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은 공간 정보에 해당된다. 기억, 동경 56도, 남이 22도. 공간 정보 맞죠? 맞죠? 위도와 경도로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자, 참고로 동경 56도, 남이 22도에는 모리셔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자, 이건 뭐 사실 세계지리를 공부하면서도 아마 한 번도 들어보기 힘든 나라인데 그냥 아프리카 인도양 쪽에 이런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니은 뜨거운 열대의 나라 속성 정보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 디귿 산 정상부마다 푸르스름한 초목이 자라고 있다. 자, 오늘날 원격 탐사로 파악이 어렵다. 아니죠. 인공위성 정말 정교해서 산 꼭대기에 뭐 초목이 자라는지 뭐 눈으로 덮여 있는지 얼마든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리을 아시아에 속해 있는 중국과 인도. 자, 이건 계층성을 나타낸 정보이다. 옳은 설명이죠. 자, 우리가 계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층이 구분된다. 사회 계층 할 때도 쓰지만 아시아라고 하는 커다란 어떤 그룹에 인도나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넓게 보면 계층성이죠. 그래서 4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복 모양과 색채. 자, 이건 직접 가서 주민들의 의복을 관찰해도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이나 책을 봐도 얼마든지 수집 가능하죠. 그래서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네요. 그 다음 8번 다음 자료의 기억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억의 대표적인 지표는 언어와 종교 등이다. 이건 자연적인 요소가 아니라 인문적 요소네요. 그 다음 2번 니은의 위치, 지형, 기후 등과 관련된 요소이다. 이것은 인문적 요소가 아니라 자연적 요소니까 1번하고 2번은 지금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디귿의 사례는 대륙과 권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디귿의 사례는 리을보다 미음 구분에서 잘 나타난다. 리을, 라틴 아메리카와 앵글로 아메리카는 대륙을 구분하는 건 여기 B를 기준으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근데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는 대륙의 구분이 아니라 여기 A, 리오 그란데 강을 경계로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를 구분해요. 그래서 지금 일치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라고 지리적 명칭으로 구분하는 건 실제로 대륙으로 구분하는 거죠. 대륙의 구분과 뭐 권역의 경계라기보다는 이 기준, 구분하는 방법, 그 결과가 일치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3번은 정답이 아니네요.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리을은 B를, 미음은 A를 경계로 지역을 나눈 것이다. 미음은 A, 리을은 B,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비읍은 문화권의 점이지대이다. 점이지대는 A에서 B로 점점 성격이 변해가는데 그 중간 정도에서는
A하고 B의 어떤 성격이 섞여서 나타나는 어떤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점이지대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다음 글의 기역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역의 주요 배경은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이다. 이건 옳은 설명이죠. 세계화의 주요 배경은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이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니은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경제활동 무대가 넓어지고 있다. 옳은 설명이니까 역시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 3번 디귿의 사례로 문화의 획일화와 소수 문화의 쇠퇴를 들 수 있다. 문화가 세계화되면 전 세계의 문화가 하나로 바뀌고요. 단순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소수 민족 또는 소수 문화가 쇠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번도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 4번 리을은 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한다. 이건 설명이 잘못되어 있네요. 강제된 생산 방식. 다국적 기업의 농작물을 납품하려면 그래서 대규모로 몇 가지 안 되는 또는 한두 가지 또는 한 가지 농작물을 소품종을 대량으로 생산해야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대기업에 납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부분이 잘못됐어요. 5번 비읍보다 미음의 유통 과정이 더 많은 화석 에너지 소비를 초래한다. 자, 이건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참고로 농작물이나 음식물을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하게 되면 그것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길지 않죠. 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화석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적게 쓰고요. 그런데 이제 농작물이나 음식이 멀리까지 이동하게 되면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기도 하고 또는 지구 자체를 걱정하기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나 음식을 구입하자 이런 운동을 벌이기도 해요. 이걸 갖다가 로컬 푸드 운동이라고 부르죠. 로컬 푸드 운동 넘어갈게요. 2번 다음 자료의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기역은 지역화 전략을 의미한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전략, 당연히 지역화 전략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니은은 자국 내에서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디귿은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마케팅하는 전략이다. 자, 우리가 위에 자료에서 니은 디귿을 한번 볼게요. 자, 니은은 상품의 품질, 특성, 역사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지리적 표시제네요. 지리적 표시제. 그 다음 디귿은 대표적인 마케팅 사례인 디귿은 장소의 다양한 의미를 이미지로 표현하여 특별한 브랜드로 각인시키는 전략이다. 지역 브랜드화네요. 지역 브랜드화. 자, 니은하고 디귿을 보면은요. 니은은 자국 내에서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잘못된 설명. 전 세계적으로 등록이 되면 전 세계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디귿은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마케팅하는 전략이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지역 문화의 고유성을 약화가 아니라 강화시킨다. 잘못된 설명이네요. 정답은 2번 기역 디귿. 3번 가다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티오 지도, 중세 유럽에서 주로 제작했던 티오 지도, 나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민간에서 주로 제작했던 천하도, 그 다음 다는 현존하는,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인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죠.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다. 남쪽이 아니라 동쪽이죠. 그 다음 다는 이슬람교의 기원지가 지도의 중심부에 표현되어 있다. 이슬람교의 기원지 메카가 중심에 표현되어 있는 지도는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죠. 자, 다는 바빌론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수도가 당시 수도가 바빌론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세계의 중심, 지도의 중심. 그래서 여기 부분이 바빌론이에요. 그래서 2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3번 가는 나보다 최초 제작 시기가 늦다. 자, 가는 티오지도 중세 유럽이고요. 나는 천하도 조선시대 중기 이후니까 자, 조선시대 중기는 임진왜란 쯤 그 이후부터죠. 1592년 이후. 자, 그래서 가가 나보다 최초 제작 시기가 일러요. 빨라요. 그래서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 다음 4번 나와 다는 모두 가상의 지역이 지도에 그려져 있다. 옳은 설명. 천하도는 도교의 영향을 받았고요. 산해경이라고 하는 옛날 지리서에 나와 있는 뭐 머리가 셋 달린 사람들이 사는 나라, 뭐 여자들만 사는 나라, 온몸에 털이 덮인 사람들이 사는 나라, 이런 어떤 가상, 상상의 세계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는 바빌론은 당연히 당시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알고 있던 자기네들의 세계고요. 그 주변에 있는 바다, 그리고 바다 너머에 이런 것들, 아마 여기 앞에 내용 부분에는 삼각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가상의 세계죠. 상상 속의 세계죠. 자, 그래서 4번은 옳은 설명이에요. 그 다음 다 모두 유럽에서 제작되었다. 자, 유럽에서 제작된 건 가밖에 없고요. 나는 조선에서. 그 다음 다는 바빌로니아인데 여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서남아시아 지역이에요. 5번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 4번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 만국 전도. 경위선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지구 구체설,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제작했고요. 그다음 투영법을 이용했으니까 과학적으로 제작했고요. 하지만 경선과 유선이 수직으로 교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표현된 건 아니니까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 지도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인데 워낙 유명해서 기출문제에서도 워낙 많이 다뤄서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1번 가는 국가주도로 제작되었다. 고려 만국전도는 누가 제작했지? 자, 잘 모르면 넘어가시면 돼요. 자, 물론 이제 고려 만국전도는 당시 중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거라서 국가가 주도로 제작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잘 모르면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나는 지구 구체설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옳은 설명이죠. 자, 우리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경선과 유선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는 적도 쪽이 훨씬 더 거리가 멀고 고위도로 갈수록 어쨌든 폭이 좁아져요.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용어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등장하진 않지만 원뿔 모양으로 가상의 종이를 이렇게 둘러싸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를 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도 제작 방법을 원뿔도법이라고 불러요. 원뿔도법. 어떤 자료에서는 원추도법이라고도 할 거예요. 원추는 원뿔을 이제 한자로 바꾼 거예요. 한자로. 그 다음 3번 나는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이용되었다. 경선과 유선이 직선으로 그려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선과 유선이 수직으로 교차해야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적합하죠. 나 지도는 그런 목적으로 제작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4번 나는 가보다 표현된 공간 범위가 당연히 좁고요. 그 다음 가나 모두 크리스트교 중심의 세계관이 드러나 있다.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죠. 자, 물론 고려 만국 전도는 선교사.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선교사니까 가톨릭교의 어떤 세계관이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조금이라도 반영되어 있을까? 하지만 이건 투영법을 이용한 세계 지도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하고는 딱히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아무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5번 다음 자료는 지리 노트의 일부이다.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지도를 A에서 C에서 고른 것은 고대 및 중세의 세계지도 특색 정리. A는 티오지도, B는 알리드리시의 세계지도, C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 자, 밑에 설명 볼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
이제 가와 나, 다가 A, B, C 중에 서로 이제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찾는 거잖아요. 제작자가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였다. 자, B가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제작한 거고요. C가 또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제작한 거죠. B하고 C네요. 그 다음 나와 다의 공통점은 특정 종교의 성지가 지도의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그려져 있다. A, TO 지도는 크리스트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B는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가 지도 중심부에 위치해 있죠. 자, 그래서 B가 서로 공통된 부분이네요. 여기가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의 공통점이 지구 구체니까 여기가 이제 가가 C가 되겠네요. BC가 지구 구체고 나가 지구 구체니까. 그 다음에 나, 다의 공통점은 종교의 성지가 지도의 중심부에 있는 거니까 B하고 A가 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CBA가 정답 5번이네요. 6번. 다음 글의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볼게요. 기억은 간접조사 방법이다.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 자, 이건 간접조사가 아니라 직접조사죠. 직접조사. 간접조사는 책을 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이게 간접조사. 그 다음 니은은 관측 대상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인공위성을 이용하면 원격 탐사는 그렇죠. 그래서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디귿을 파악하기 위해 니은보다는 기억의 정보 수집 방법이 효율적이다. 세계의 연간 열대림 파괴 면적 증가를 기억처럼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한다. 물론 가능해야 하죠. 근데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에 비해서 원격 탐사, 인공위성을 이용하면 그냥 이렇게 인공위성이 주기적으로 돌면서 지구를 돌면서 찍은 사진을 비교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설명. 그 다음 리을에는 지리정보 시스템에 중첩 분석이 적용될 수 있다. 중첩은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을 표시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공통된 부분을 찾는 거죠. 이걸 중첩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7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가 권역은 아프리카 지역 A와 아시아 지역 B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자, 가는 북부 아프리카하고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건조 문화권이에요. 그런데 이건 다시 북부 아프리카인 A와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까지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 건조 아시아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지역과 북부 아프리카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죠. 답을 볼게요. 대륙과 권역의 구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건조 문화권인데 이게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아시아면 아시아 이렇게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으면 문화권과 권역과 대륙의 분포가 일치하는 건데, 근데 이건 건조 문화권인데 이 건조 문화권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지금 완전히 두 개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륙의 분포하고 건조 문화권의 분포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은 옳은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A와 B의 경계에는 큰 산맥이 있는 게 아니라요. 보통은 수에즈 운하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는 그 바로 오른쪽 동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까지 해가지고 이집트의 영토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국경선을 경계로 북부 아프리카하고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를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큰 산맥은 정답이 될 수가 없네요.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에 A, B 지역의 공통된 문화적 지표니까 건조 문화라고 하는 건 자연적인 지표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지표로는 이슬람교가 있겠네요. 병이 옳은 설명. 그 다음에 A, B 지역의 공통된 자연적 지표는 냉대 기후가 아니라 건조 기후. 갑, 병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이게 1단원에서 이렇게 정답을 찾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세계지리를 막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A, B, C, D, E 아프리카에 있는 5나라의 이름을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단원 문제치고는 쉽지 않아요. 세계지리를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국가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 친구는 거의 없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렸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간을 두고 이제 나라 이름과 위치를 외워 나가면 돼요. 자, 우리가 말리는 B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수단은 D, 그 다음에 이집트는 A, 그 다음에 차드는 C, 케냐는 E예요. 자, 그 다음에 1인당 국내 총생산하고 촌락인구 비율, 그 다음에 국토 면적 중 사일지대 비율을 이렇게 점수로 표현을 하면은요, 이건 뭐 천천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3, 2, 1, 3, 1점이고요. 촌락인구 비율은 1, 2, 1, 3, 3이고요. 그 다음에 국토 면적 중 사일지대 비율은 여기 지도를 보면 A, 이집트는 여기 사일지대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그래서 A는, 이집트는 1% 미만. 그다음 여기 E, 케냐도 마찬가지죠. 그에 비해서 B하고 C하고 D, 뭐 수단, 이집트, 차드는 뭐 1에서 90%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점수가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케냐는 1점이고요. 사일지대 비율이 1% 미만이니까 나머지 세 나라는 2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 2, 1, 2, 1. 자, 그래서 각 점수를 다 더해보면은요, 총점이 6점, 그 다음에 6점, 3점, 8점, 그 다음에 5점. 그래서 총점이 제일 높은 국가는, 합계 점수가 제일 높은 국가는 8점인 차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여기까지 해서 1단원 문제풀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2단원으로 돌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